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월 31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쳐주신 분들 모두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오후 총 5가지 경기 멘트 준비해 왔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아니면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올려드리기 때문에 제가 뭐 휴방을 하는 날도 매일매일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많은 관심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오늘 사실 KCC DB 경기는 오늘 남은 회차의 대상 경기가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경기가 있으니까 같이 겸사겸사 준비해 왔고요. 총 5가지 경기 멘트 분석 들어갈 거고 한번 자기 분석과 저의 분석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님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모비스와 LG 경기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비스, LG. 자, 이 매치업은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LG에 대한 소두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LG를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사실 9승 팀과 18승 팀 간의 이런 간극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뭐 LG가 1위 팀이기도 하고요. 다만 LG가 직전 정관장 전에 가져갔을 때 56대 72 꽤나 큰 점수 차이로 경기를 지고 왔고요. 그때 당시에 팀 필드골 확률이 35.1%. 이제 팀의 공격을 이끌어줘야 되는 뭐 타마요라든지 아니면 이제 양홍석이가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가져갔는데 야투 감각 자체가 잘 안 나왔습니다. 슈팅 에버리지 자체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레이 같은 경우에도 골반 부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출전 시간 관리가 들어가고 있고요. 양준 소기가 오늘 복귀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 역시도 관리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LG라는 팀 자체가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외곽에서의 야투율, 2점 라인에서의 야투율 점점 또 떨어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역시도 많이 거슬리긴 합니다. 자, 반면에 홈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KCC 만나서 84대 78, 6점 차 승리를 가져왔고요. 해먼즈가 그때 당시에 21득점, 60%의 필드골 확률을 가져갔었는데 박무빈이가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14득점에다가 55.6%. 그래서 사실 모비스라는 팀 자체가 이런 좀 제공권 확보적인 측면에서 리스크가 있기는 한데 다만 지금 LG라는 팀이 조금 실책도 많이 나오고 있고 피드골 확률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타이트한 수비라든지 아니면 상대의 실책을 조금 유도해 주면서 포제션 횟수를 맞춰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 접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템포 자체는 모비스가 주도하는 다운 템포, 굉장한 지공, 20초 이상씩을 계속해서 쓰면서 가져가는 경기가 예상이 되고 있고 접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모비스가 조금 더 긴 볼 소유 시간을 가져갈 것 같고요. 모비스의 5.5 플랜이라든지 아니면은 5점 차 이내 승부 아니면은 151.5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템포는 굉장히 느릴 것 같고 야투가 터지는 그림은 아닐 것 같기 때문에 뭐 모비스 플랜 5점차 승부 언더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볼게요. 참고들 하시고 자 KCC랑 DB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농구 영신 대상 경기죠. 농구 영신 대상 경기인데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홈팀 KCC가 최근에 이제 LG라든지 모비스 만나서 연패 구간에 들어옵니다. 이번 시즌 KCC의 최대 강점은 뭐다?
화력이죠. 경기당 득점이 82.65득점, 리그 전체 1위에다가 오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12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1위를 기록 중인 팀이고, 최근 5경기에서는 평균 득점이 95.8득점씩 압도적인 1위를 달성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뭐 송교창이라든지 최준용, 뭐 허웅까지, 뭐 최근에 장재석이까지 이탈자가 조금 많았었다 보니까 이 화력이 유지가 안 되고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이 KCC의 화력이 고점을 찍고 다시 내려가는 구간을 만들다 보니까 이 실점이 득점보다 많아지는 구간, 최근 2경기 연속 있었습니다. 다만 KCC가 오늘 홈에서 가져가는 경기에다가 허웅의 복귀 소식까지 있기 때문에 내려가던 이 지표를 다시 끌어올려줄 가능성은 좀 열어두고 싶기는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정팀 원주 DB 보겠습니다. NS득3967님 추천 감사합니다. 사실 홈팀 KCC가 뭐 허운이라든지 쇼농이 가져가는 2대2 게임 기반으로 가져가면서 전체적인 슛감이 올라와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반면에 DB 같은 경우에는 알바노가 그냥 좋거든요. 그래서 뭐 아이솔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1대1 게임을 가져갔을 때 효율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그냥 풀업으로 3점을 갈길 때도, 날릴 때도 성공률이 괜찮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정유근이라든지 아니면 앨런슨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에 대한 슛감 자체도 좋다 보니까, 뭐 미드레인지나 외곽에서 슛감이 괜찮다 보니까 이 DB의 화력 같은 경우에도 상승 구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학살자 1210. 그래서 요거는 사실 종합해 보면은 KCC가 주도하는 굉장히 빠른 업템포, 템포 푸시를 가져가는 경기에다가 누가 더 수비 잘할래? 이런 느낌보다는 누구의 더 야투가 더 잘 나올래? 요런 느낌의 경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승패 예측보다는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정도만 언급을 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7시 지나서 뭐 7시 아마 30분 안에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해요. 어쨌든 이번 마지막 회차 대상 경기는 아닙니다. 참고하시고. 자,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더블캡에 넘어갈게요. 자, 우리은행이랑 썸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형님들. 우리은행 썸. 자, 이 매치업은 제가 키포인트를 어디다가 뒀냐면은, 김단비가 사실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 키포인트를 맞춰줬거든요. 사실 두 번 전 경기에서 3승을 만났을 때는 야투율이 7.7%, 진짜 최저점을 이때 찍었다라고 한다면, 직전 KB전에서는 10득점에 야투 50%, 다시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줬었거든요. 물론 지난 KB전에서는 이민지가 화력이 되게 좋았었죠. 3.9방 포함 29득점. 뭐 이민지의 캐리기는 했는데, 어쨌든 김단비가 결국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은행은 김단비가 해줘야 되는 팀이거든요.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온다 라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매첩 상대가 썸이잖아요. 썸이 뭐 이소희라든지 박혜진이 2번, 3번을 보는 상황에서 이민지와 김단비가 신체적 이 사이즈에서도 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는 힘도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이민지와 김단비의 공격이 조금 수월하게 풀어갈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보고 있고, 실제로 이번 시즌 썸 같은 경우에는 2점 허용률이 44.9%, 리그 전체 꼴찌에다가 컨택 능력 자체도 좀 떨어지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은행이 지난 경기에서 터져줬었던 화력이
유지가 되든지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반면에 원정팀 썬 같은 경우에는 뭐 수비보다는 화력 해소의 강점이 있는 팀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안혜지라든지 이소희라든지 박혜진이라든지 1번, 2번, 3번 자원들이 부진이 좀 길어지고 있어요. 얘네 셋이 지금 야투가 잘 안 터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사실 소니아 위주로 풀어가기에도 우리은행이 보여줄 수 있는 뭐 시스템적인 부분, 수비 시스템적인 부분이라든지 적재적소에 더블팀을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컨택 능력 자체가 높다는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소니아로 풀어가기도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 종합해 보면은 화력전이 좀 기반이 될 것 같은데 썸보다는 원정에서 가져가는 썸보다는 홈에서 가져가는 우리은행이 조금 더 나은 화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우리은행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뭐 역배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저는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볼게요. 참고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 방송 꾸준하게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뭐 플랜이나 아니면 뭐 역배에 대한 이런 가능성들을 생각보다 되게 잘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 좀 참고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 많이 하시고.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경기 들어가겠습니다. KOVU 들어갈게요. 자, 현대캐피탈이랑 KB손해보험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캐랑 손보. 자, 이 매치업은 이제 KB손해보험이 최근에 경기력은 되게 좋거든요. 이제 3연승 장주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뭐 비에나, 나경복이, 뭐 야쿠비, 임성진이까지 뭐 탄탄한 양쪽 날개, 그리고 이제 황택이라는 이제 밸류 높은 토스를 뿌려줄 수 있는, 퀄리티 높은 토스를 뿌려줄 수 있는 세터까지 이제 강점이 명확한 팀인데, 사실 뭐 최근에 컨디션이 좋기는 해요. 고점에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구간이기는 한데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얘네가 사실 홈과 원정에서의 기복은 있거든요. 홈에서는 시즌 공격 성공률이 52.7%라고 한다면 원정에서 가져가는 공격 성공률은 47.6%. 이 갭이 꽤나 큽니다. 갭이 한 5.1%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실제로 이 손해보험이 원정을 가져갔을 때 공격 성공률이 떨어지고요. 특히나 수비에서의 집중력도 떨어지다 보니까 원정 9번의 게임에서는 3승 6패, 승률 33.3% 수준. 반면에 홈팀 형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 라인업 운영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인 운영을 가져갑니다. 뭐 신호진이라든지 레오, 허수봉의 흐름 자체가 상승 구간이 타고 있는 상황에다가 미들 블로커 자리를 바야르사를 넣어주면서 공격에 약간 몰빵하는 느낌? 근데 생각보다 이 세팅에 대한 퀄리티가 괜찮다 보니까 공격 효율이 58.47%까지 최근 3경기 기준 압도적인 활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오늘 형캐가 홈에서 가져가는 경기에다가 누가 더 수비를 잘할래 느낌보다는 화력 해소의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 유리한 경기라고 보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형캐가 범실이 조금 많은 구간이라고 한다면 리스크가 될 수 있겠지만 범실도 최근에 없거든요. 집중력이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형캐 승,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요거 형캐승,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 184.5, 언더 가능성까지 같이 말씀을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볼게요. 자, 다음 경기. 흥국이랑 이제 현대건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국, 현건. 자, 리그 2위 현대건설과 3위 흥국생명. 양 팀의 승점 차이는 정확하게 7점 차이. 만약에 현대건설이 오늘 경기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1위 이제 1위 팀과의 승점이 이제 1점 차이까지 줄여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이기는 하거든요. 원정팀 현대건설이 최근에 이제 연승 장줄이 7연승까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리스크라고 한다면 카리가 최근에 좀 관리를 많이 받고 있어요. 무릎이 조금 안 좋다고 하다 보니까 뭐 세트 중간중간에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 그 다음에 뭐 후반부에 아예 빠지는 모습까지 보여줬었다 보니까 오늘의 컨디션을 좀 예측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확실한 리스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 현대건설이 이제 공격 성공률이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다가 공격 세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성공률 자체도 시즌 평균보다도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구간. 이건 조금 많이 아쉽죠, 사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양효진이라든지 김희진이라든지 블로킹 타이밍이 정말 좋고요. 김연견이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허슬 플레이도 잘 나와주다 보니까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또 강점이 있거든요. 최근에도.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홈팀은 한국입니다. 직전 GS 원정 가서 3연승 장줄이 끊기고 오기는 했지만 최근 3경기 보시면 여전히 화력이 압도적입니다. 공격 성공률이 최근 3경기 기준으로 했을 때 44.3%, 리그 전체 1위, 세팅에 대한 성공률도 41.46%, 리그 전체 1위. 뭐 레베카, 정윤주, 뭐 김다은 다들 좀 터져주고 있는 상황에다가 이다현이나 피치가 보여줄 수 있는 이동 공격 역시도 효율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사실 서채연이라든지 이나연이라든지 어느 한 명이 좀 안 좋았을 때 대체해줄 수 있는 자원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서채연이 나오는데 아니면 이나연이 나오는데 효율이 유지가 되고 있다. 공격 세팅이 잘 되고 있다. 라는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입니다, 사실.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이제 화력에서의 강점을 보여주는 구간인 한국생명과 이제 수비에서의 좀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현대건설의 맞대결이 될 텐데 저는 이거 사실 최소 4세트, 5세트까지 가는 경기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접전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트와 세트 간에도 뭐 주스 뭐 한 번, 두 번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는 뭐 홍구생명 프랜이라든지 아니면 뭐 역배에 대한 가능성 아니면 뭐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볼게요. 참고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다크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총 5가지 경기 분석 멘트를 전부 다 진행해 봤습니다. 일단 뭐 저의 멘트가 도움이 됐다든지 아니면 뭐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또 언제든지 가입들 많이 해주시고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할게요. 유튜브 형님들 오늘도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따가 NBA 분석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할게요.